현중은 다시 도리지를 했다. 집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혹시라도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해야 했다. 어디서 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회사를 살려야 하고 직원들을 챙겨야 한다. 남은 가족들도 살려야 한다. 현중은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수첩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처리해야 할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꼼꼼하게 메모를 시작했다. 공장에서 할 일을 먼저 적었다. 거래처 관리는 김 부장과 회계 직원인 영미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하나씩 썼다. 자금 관련해서 결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영미가 오랫동안 작업했던 것이라 어렵지 않게 이해할 거라 생각했다. 공장 가동도 어떻게 할 것인지 김 부장에게 줄 것들을 적었다. 현중은 한참을 적다가 안방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곤 입술을 깨물었다. 현중은 혜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병원비 관련해서 혜자를 퇴사시키고 퇴직금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도록 영미에게 쪽지를 적었다. 이제 어린 문수만 남았다. 이 집에 덩그라니 혼자 남아 있을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하지만 주변의 문수를 맡아 키워줄 믿을만한 지인이 떠오르질 않았다. 현중은 자신이 사업에만 너무 매달려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한참을 눈을 감고 고민하던 현중은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하였다. 어제부터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던 현중은 소파의 안락함에 자꾸 눈이 감겼다. 현중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져 굴렀다. 그리고 현중의 몸이 스르륵 소파 위로 무너졌다. 할머니 방에서 장례 준비를 하던 팀장이 나왔지만 잠든 현중을 보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현중의 집에 고요가 찾아왔다. 거실 시계 초침만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현중이 놀라서 눈을 떴다. 혜자가 아침을 준비하느라 낸 소리였다. 현중이 혜자를 보고 놀라서 달려갔다. 여보, 괜찮아요? 네? 아침부터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당연히 괜찮지요. 현중은 혜자를 끌어안았다. 아이 참. 이 양반이 아침부터 부끄럽게 왜 이래요. 어머니 나오시다가 보시겠어요. 현중은 끌어안았던 혜자를 조심스레 밀어내며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보, 아니, 오늘따라 아침부터 왜 이래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아니에요. 평소보다 더 예뻐 보여서 쳐다봤어요.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네요. 이제 가서 어머니도 깨우시고 민수도 깨워줘요. 그리고 당신도 아침 먹을 준비해요. 현중은 다시 한번 혜자를 끌어안아 주었다. 알겠어요. 현중이 부엌을 나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어제의 사람들이 다 갔고 팀장만 남아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졸고 있었다. 흥운 팀장님, 아, 오셨어요. 팀장이 눈을 비비며 다리를 뻗었다. 다른 분들은 어디에 가셨나요? 아, 따로 장례식장을 잡지 않으셨다고 해서 고임 치장 마치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올 겁니다. 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경황이 없어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저희 식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식비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다른 직원 오면 교대하고 가서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집안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의치가 않네요. 네, 여기보다 심한 곳도 다녀봤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일 보세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을 열던 현중은 한껏 꾸며진 어머니를 보았다. 저희 어머니 너무 고우시네요. 살아생전에 저런 고운 모습을 거의 못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나가 보겠습니다. 현중이 어머니 방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현중이었다.